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시작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간의 건전한 조정 후에 다시 반가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은 안도감을 주었고요.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덜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어졌고요. 애플과 테슬라는 하락을 나타내는 등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다시 힘을 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들어가지고 사실 깜짝 놀라는 이벤트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오전장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한 2% 정도로 확신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장에서 기술주들이 어제 매도세에서 벗어나서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가가지고 뉴욕 커뮤니티 뱅크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같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1년 전에 이제 은행들 이제 갑자기 부도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나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오전장에서 파월 의장이 은행권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통제할 수 있다, 연준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전 금방 이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자금 조달책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수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다시 이제 다우지수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는데 다시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꺾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지금 이평선 20일 이평선 아래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1월달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요. 지금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모기지 금리는 7%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재고가 미국에서 한 400만 배럴 이상 급격하게 빠르게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종목별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 95센트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83센트였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높게 잘 나왔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전에 한 2-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한 번 더 이어지고, 그리고 수치력 데이터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코스트코, 그리고 크로거라든가 벌링턴, 도큐사인 이런 시장에서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런 회사들이 다시 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지난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파월 의장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리고 2%대에서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는 거가 좀 더 이제 어떤 그 큰 확신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1월 31일 날 이제 FOMC 끝나고 나가지고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했을 경우에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노동시장이라든가 어떤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상황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FOMC가 한 2주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올해에 그래도 금리 인하는 확실하구나라는 그런 얘기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한 5번 정도 기대하지만 파월 의장은 한 3번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더 강력한 매파적 발언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 요약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중에 뉴욕 커뮤니티 은행에 급락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다시 회복력을 보여줘서 다행입니다. 업종별, 종목별의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시장에서 이미 소비재 업종하고 통신 서비스 업종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소비재 쪽에서는 풋마크하고 이제 노드스톤 백화점 주식이 급락하는 바람에 부진했고, 그리고 통신 서비스 쪽은 구글하고 버라이전이 한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업종이 상승하긴 했는데 금융업종 내 산업들이 많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업종 내에는 지금 은행, 자본시장, 소비자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이런 산업들로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들어가 있는 자본시장 쪽하고 금융서비스 산업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문제인데, 지난밤에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마이너스 40%에서 18%까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들은 이제 특징적으로 조금 업무 분야가 이렇게 갈라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티은행 같은 이런 일반 은행들하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모기지 대출하고 CD 같은 상품 취급하는 리테일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상권이나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대출 전문 은행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와 연계된 중소형 은행들, 중소형 은행, 이런 헤지펀드 은행들은 맨하탄 내에만 한 70개 이상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대출하고 건설 대출 쪽에 조금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건설 시장이 장기적으로 좀 부진하죠. 그리고 상업용 대출 요 부분도 상업용 지금 공실 되게 많이 있다라고 평가가 돼서 이 대출 시장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이제 돈이 좀 필요한데, 이 돈을 우리가 1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자산 매각하면서 그게 이제 갑자기 무너지면서 부도가 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이제 좀 찾고 있다. 돈을 대줄 사람들을,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4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바로 10억 달러 이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18% 정도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약점이 좀 더 파급된다라면은, 만에 하나 어떤 조그만 소형 은행이라도 하나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1년 전에 우리가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았듯이 다시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직 시장에는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징주로 보면은 풋마커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한 11% 정도 이렇게 예상치보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문제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2026년도쯤에 지금 뭐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프로모션 해왔던 거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마진이 꾸준히 잘 회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더 늦춰질 것이다. 2028년도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보면은 가이던스 안 좋게 나오면 주가는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CFRA 리서치 쪽에서는 매도 의견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적극적인 매도로 이제 의견을 더 하향시키는 이런 모습도 나왔고, 지금 럭셔리 백화점인 노드스톤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10% 이상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밤에 소매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하루였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프로세스 간에, 그 컴퓨터 간에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훨씬 더 높여주는 새로운 반도체 제품, 리타이머 제품을, 새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엔비디아나 뭐 이런 회사들하고 더 강하게 결속될 수 있을 것이고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다른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올라와 있죠. 하지만 다음 시장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그 패턴들이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종목들의 뒤를 이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엠코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엠코가 지난밤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트랙스콘트라든가 아니면 로커스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수백만 달러씩 이렇게 회사 주식을 매입을 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SEC를 통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목표가를 32달러까지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 평균적으로도 매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엠코의 최대 라이벌이 지금 한국의 한미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가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3E라는 이 제품을, 고대역 이제 그 메모리죠, 이 제품을 갖다가 샘플을 엔비디아 쪽에다 제공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했던 이 인공지능 시장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 시장이 갈수록 더 확산되고, 그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쩌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의 부활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엠코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살펴주셨는데요. 또 엠코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미 반도체와 거의 좀 비교가 될 만한 상황이고요. AI의 상황에 따른 앞으로의 확산,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